자, 친박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노예들이다. 바로 김무성 전 대표 얘기입니다. 자, 비박이 주도한 탄핵, 이거 정치 보복이다. 오늘 친박은 또 이렇게 맞섰습니다. 다양한 여당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소개합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새로운 보수 정당의 탄생이 지금 절실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한 적은 없고, 저는 탈당 얘기는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고요. 저는 당 안에서 단결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지금은 탈당 생각 없습니다. 예. 네. 일단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이 발언 내용을 보면 약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 탈당을 감행해서라도 새로운 세판 짜기를 좀 나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에 남아서 새누리당을 개혁하고 보수 혁신을 하는데 본인의 어떤 이 롤을, 역할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차이가 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일단 왜 창당을 추진할까? 일단 어차피 내년 3월쯤 그 언저리에 될 것 같은데 결정이 나오면 5월이면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1월 말 창당해서 2월 말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결국 친박하고 같이 안 하겠다. 결국 별도로 친박을 배제한 뭔가의 대선 후보를 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 일부가 탈당을 감행을 하게 되면 1월 말까지 신당을 창당하고 2월 말 정도에는 이 대선 후보를 확정해서 이 탄핵 이후에 이 빨라질 수 있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 현실성에 대해서는 이상일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가느냐. 잘못한 분들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을 혁신하고 쇄신하자는 건데 오늘 현실적으로 친박계 의원들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50여 명, 또 원외위원장까지 해서 꽤 많은 분들이 통합과 혁신 보수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비박계 모임에 이제 이 조직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그런 결사체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는 정말 갈수록 심화가 되고 국민이 보기에 새누리당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정신 못 차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 앞에 정말 속고대지하고 개파 해체를 하고 쇄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국민의 기대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분당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분당이 된다 그러면 비박이 떨어져 나가서 어떤 정당을 만든다. 그리고 이미 나간 남경필 경기지사 이런 분들하고 다시 연대를 해서 결사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세력과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하고 연대를 해서 대선 도전을 준비해보자 이런 구상인 것 같고요.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들은 우리만이라도 남아서 우리 후보를 내서 대선 도전을 해보자 이런 건데 이런 구도로 가면 이제 보수가 분열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전 만약에 신당을 차려가지고 성공을 하려면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특히 내년 대선을 앞뒀기 때문에 하나는 진짜 간판급 대통령 후보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에 맞는 즉 국민들한테 호소력 있게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미래 비전을 내세워야 해요. 즉 대의적인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바로 김무성 지금 현재 전 대표가 현재 탈당을 하려고 한다 할 때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모자란다. 무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반드시 데려와서 대표 주자로 내세운다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유력한 대선 후보도 아니고 또 최근에는 자기 자신이 안 나가겠다고 또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12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따라갈 거예요. 제가 보기엔 반절 따라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3분의 1 정도 따라갈 가능성도 있고 이런 등등을 보면은 실제로 이거를 얘기는 했지만은 김무성 대표가 어떤 하는 고민들은 상당히 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친박 진영에서는 아주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장 의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소개합니다.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이 그동안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분을 뭐 따라 나갈 수 있는 의원이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해당 행위자들은 당을 떠날 거로 보고요. 친박 네네. 나가라라는 비박계에 대해서 숫자가 더 많은데 많은 그 숫자를 다 나가라고 해놓고 그 어떻게 그 당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건 없지죠. 근데 실제로 이제 새누리당이 분당돼서 비박 신당이 나오는 걸 전제로 여론조사할 땐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조사했고 어제 공표된 내용, 정당 지지율 조사인데요. 만약 비박 정당이 창단됐을 시를 가정한 것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27.9%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비박 신당이 13.5%로 친박 새누리당, 비박계가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든 경우에 친박 새누리당은 4.9%로 매우 지지세가 약했고요. 오히려 비박 신당이 그보다 굉장히 높은 13.5%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친박과 비박 사이에서의 누가 남고 누가 탈당하느냐, 누가 신당을 창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두뇌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 숫자를 합쳐야 60%밖에 안 되니까 응답하지 않은 40%의 마음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건 또 어떻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의 생각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박 신당이 창당된다면 친박 새누리당과 비박 신당 사이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라는 조사인데요. 이 부분은 매우 좀 이제 그 경합입니다. 그래서 친박 새누리당이 35.3%, 비박 신당은 40.8%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경우에도 비박 신당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이번에 그 탄핵 소추안 의결 때 그 결과를 보면 거의 엇비슷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탄핵 찬성표가 최소 62표 나왔고 네. 반대표는 퇴장한 최경환 의원까지 포함하면 57표. 네. 또 이제 무효표도 있고 한데 지금 세력이 팽팽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 다이내믹스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흐름이 바뀔지 모르는데 만약에 비박신당이 정말 이 도덕성을 어떤 회복한 상태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좋은 분들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후보를 냈을 경우에는 그 파괴력은 꽤 있다고 보고요. 근데 친박 새누리당은 사실 고민일 거예요. 그대로 남아서 새누리당 이름을 그대로 고수할지 아니면 리모델링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내세울 만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친박 새누리당 그 지지율은 지금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비박 신당 그 여론조사 그래프를 보면서요. 1년 전이 딱 생각납니다. 정확히 1년 전 12월 13일 날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당시 여론조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야권 신당을 지지하십니까? 네. 그런데 점점점 야권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그 탄력을 받아서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네. 결국 국민의당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박 신당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결국 오늘 있었던 거 탈당의 뜻 밝혔고, 김무성 대표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그 인연 끊어내겠다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두 사람의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되기 종군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김무성이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보다도 더 박근혜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2004년, 5년 천막당사 이후에 이어진 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전 대표의 인연
뭐 한국 보수 정치에 굉장히 보기 드문 두 사람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수 변호사님. 네. 저희가 몇 가지 좀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자, 2007년 당시 얘기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아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당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당시 후보죠. 대선 예비 후보에게 대표님, 돈이 다 떨어졌다. 이런 선거 자금이 부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삼성동에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자택이 20억 원쯤 하는데 그거를 매각하고 선거 자금으로 쓰고 신당동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건의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언제 돈을 쓰라고 했느냐, 돈을 쓰지 마세요 라고 쏘아붙였다고 하거든요.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 매우 가까운 사이로 힘을 모아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협력했지만 그 사이에서 수십 번에 걸친 그 의견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다툼이 뭐 건설적인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혹시 마음의 앙금으로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현하진 않았습니다만 저 대통령을 왜 좀 돈이 필요하니? 뭐 이리 하자고 친박 좌장으로서 건의를 했을 때 내가 언제 돈 쓰라 그랬냐라고 하니까 김무성 부산 남자니까 차삐라 막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잖아요. 저는 뭐 본인으로부터 저 얘기를 직접 들은 경험이 김무성 대표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무성 전 대표는 그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서 정치를 배웠잖아요. 네. 사실은 그때 상김 정치는 돈을 좀 쓰는 정치입니다. 물론 네. 그 당시 뭐 여당은 더했죠.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이후에 뭐 네. 50, 60 더했는데 결국은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정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뭐 새정치, 정치 경험도 네. 김무성 전 대표보다는 훨씬 일천하고 해서 돈 안 쓰는 정치를 해보겠다고 해서 저런 충돌이 있었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09년에 김무성 전 대표를 그 당에서 원내대표를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때가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 그래서 뭐 당의 화합을 위해서 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 관계가 안 좋으니까 박근혜 당시 이제 대통령 아니시지만 네. 전 대표가 안 맡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원내대표. 예,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는 못 맡고 마음으로 매우 섭섭했었죠. 그런 상태에서 그 또 이후에 세종시 문제를 수정하게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수정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하고, 근데 김무성 대표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쪽에 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죠. 네. 네.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는 이제 멀어졌던 김무성이지만 필요하니까 선대본부장 맡아서 대선을 책임져 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면요. 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대표가 공천 못 받고 나서 매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하고 해서 공천 낙천된 분들하고 해서 네. 신당을 만드는 문제를 정말 고민했고, 네. 나가서 신당 만드는 기자회견문과 당의 잔류 백의종군 했지 않습니까? 그 기자회견문을 써놓고 아침에 선택을 했는데 백의종군을 합니다. 자, 지금 화면의 장면인데, 그러니까 저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김무성 대표의 양복 안주머니에는 두 가지 버전의 연설문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제가 그때 직접 전화로 취재해서 칼럼 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 백의종군 선택은 새누리당에 정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김무성 전 대표가 열심히 다녔고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것이 고마워서 네. 부산 현장에 가서 후보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김무성 전 대표 보고 부산 사나이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감사 표시도 하고요. 이제 대선 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에게 총괄 본부장을 맡기는데 네. 그 전에 원래 아무 실권이 없는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깁니다. 네. 그러니까 앙금이 계속 있었는데 그때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많은 의원들이 김무성한테 선대위 총괄을 맡겨야 됩니다. 부위원장으로 이게 실권 없이 놔두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많은 건의를 했고 박근혜 후보가 그걸 수용해서 이제 총괄 본부장을 맡아서 선거를 치렀죠. 자, 그럼 두 사람의 관계 결국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까? 아마 훗날 같이 의견을 모으고 같이 관계를 회복하고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현재로서는 그거를 네. 뭐 예상하기는 어렵네요. 네. 사실 김무성 대표가요, 평소에 사적인 자리에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신랄할 정도로 비판을 많이 쏟아놓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두 사람 사이가 정치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때는
화합하는 모습도 보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심으로는 이미 일찌감치 전에 이미 결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김무성 대표 대선 불출마 선언했고 탈당의 뜻을 사실상 밝혔습니다. 친박 진영 맹공을 퍼붓는데 오늘 결국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내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모 형제 내친 폐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집 대들보까지 뽑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듣기 민망하고 그게 일일이 대응하게 되면 똑같은 저질들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는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인 김무성 전 대표 현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자 배반과 영민의 주인공들입니다. 왜 범죄자인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하지 않느냐는 항변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당을 배신하고 도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먹던 밥상 엎어버리고 쪽밥까지 깨는 인간 이하의 처신입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정치적 노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들에게 하사한 것이고 은혜를 베푼 사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정대 부長, 갈 때까지 다 갔다고 느낌이 듭니다. 그런 거죠. 예. 이제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두 사람이 그냥 얘기하고 있는 공방을 그냥 정치적으로만 보면 각자 자기의 유리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저기서 어떻게 판단을 우리는 해야 될 것인가 보면은 결국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를 원하고 국민들이 어떤 정당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 보면 저절로 판단은 될 것 같습니다. 부장차장, 이제 네. 친박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노예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처신에 대해서 정치적 노예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가 맞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뭐 저질 논쟁에 끼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 정치적 노예로 인해서 이 감정의 이 깊은 골을 좀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친박 진영들 요새 이 질문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왜 대통령을 진작 보호하지 못했고 잘라내지 못했습니까? 글쎄요, 김태흠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정말 몰랐다는 뜻인데 여러분 생각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소개합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면은 제일 늦게 하는 게 누굽니까? 여자 아닙니까? 부인 그렇고. 제일 가까이 어울리는 친한 사람들만 아는 거지. 대통령에 대해서 가까이 모셨고 무슨 역할을 했다 해가지고 최순실을 안다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이게 뭐. 네, 비유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최순실 이름은 알지만 저렇게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존재인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네. 2012년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네. 최태민, 정윤회, 최순실 이야기가 나오질 않았고 네. 많은 분들이 정윤회 씨는 마쿠에서 3인방을 계속 움직이면서 그때는 이제 4인방까지 있었죠. 네. 움직이면서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나 이런 이제 추측을 했고 정윤회 씨가 좀 사고를 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은 오갔는데 네. 정윤회 씨보다 훨씬 센 사람이 최순실 씨라는 거는 아마 지금 이제 이렇게 드러나니까 알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순실 씨는 의원들과 접촉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을 아는 정말 의원은 2007년 경선 때부터 아니면 네. 그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가까이서 보좌했던 의원들은 모르겠으나 다른 분들은 모른다고 보는데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항상 직접 얘기가 되고 3인방도 움직일 수 있으니 의원들이 필요 없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깜짝같이 속였는지에 대한 것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최순실 씨가 청문회장에 나와야 되는 거겠죠.